네, 406페이지에 11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자, 10월 11일 날짜로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으로 해도 되고 차변 대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금해도 되고 차변 대변 나누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출금한 다음에 현금 과부족 차변에다가 이렇게 5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금인가 입금인가 헷갈리고 이럴 때는요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 볼 때. 저도 뭐 전표 입력할 때 차변 대변이 더 쉬워요. 빨리 떠올라 차변 대변이 이거 출금으로 할까? 네 그거 신경 쓰느니 그냥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지 대변 현금 넣어놓고 차변은 현금과 부족. 근데 입력하는데 뭐 두 줄이니까 좀 시간은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뭐 그거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편할 대로.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시다. 12번은요. 자, 어저께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5만 원이 확인됐어요. 원인이 뭐냐? 5만 원은 말이죠. 직원 야근 식대로 지급했던 것이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야근할 때 먹는 식대를 회사가 주는 것은 무슨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예.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와야죠. 이게 비용이니까.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적고 어제 현금과 부족 차변에 적었던 것은 대변으로 가고. 그래서 현금과 부족이 제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12일 날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12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잡으셔야 되겠고 5만원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은 현금과 부족 141번 대변에 5만원에서 현금과 부족을 대변에 적음으로써 앞에 차변에 적었던 것이 제로가 된다. 임시계정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잔액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일 날까지 이 5만 원이 부족했던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은 결산일 날 12월 31일 날은 차변에 뭘로 적을까요? 예, 잡손실로. 결산 때까지 이 돈이 어디로 나간 돈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과 부족 해가지고 현금과 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알았죠? 자, 다음은 13일. 네, 13일 거 보도록 하죠. 13일. 자,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고 그 원인은 아직 모른다. 11일 날의 반대 경우입니다. 많으면 장부를 늘려놔야죠.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현금이고 원인을 모르는 대변이 현금과 부족이 되는 겁니다. 많다 하면은 차변에 현금을 적어주면 돼요. 현금이 많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차대변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예, 입금전표 뭐 헷갈리면 13일 날 3번 차변에 101번 3만원 4번 대변에 현금과 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많으면 차변이 현금, 모자란다 하면은 대변이 현금. 그리고 반대쪽은 물론 현금과 부족, 무조건. 그러니까 현금을 어디다 놓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현금 과부족 문제는 그게 쉬워요. 모자란지, 남는지. 모자라면 대변에 현금 적어주고, 남으면 차변에 현금 적어주고, 반대쪽은 현금 과부족이다. 그것만 딱, 응?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회계 배울 때 이 차대변 계정 과목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았어. 계정 과목은 어느 정도 현금 과부족이 뭔지도 알고 알았는데 막상 이 문제 나가서 현금 과부족이 차변인 거야, 대변인 거야? 예, 막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생각하지 말고 현금을 생각하세요. 반대쪽이 현금 과부족이니까 현금을 어떻게 생각한다?
돈이 모자라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돈이 남았다. 실제 현금이 많다. 그건 차변의 현금. 현금이 자리 잡으면 반대 거는 그냥 자연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일 거 보도록 하죠. 9월분 급여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에 납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용산전자인가요? 지금이 용산전자인가요? 유영상사죠, 지금은. 이 앞에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9월달 급여 지급할 때 그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 22,000원을 오늘 은행에 은행을 통해서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납부했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22,000원이 빠져나갑니다. 자, 10월 14일 이렇게 입력해.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죠. 어느 은행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은행으로 걸어주고 얼마가 빠져나가냐면 22,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자, 김수진씨 오늘 결석이네. 조미소씨 차변의 개념값은 뭐가 될까요?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되어야 된다. 이건 직원의 봉급에서 떼어놨던 거예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에 무슨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면 틀린다.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게.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직원이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걷어가지고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받아놨으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그 다음에 15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거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죠. 지점을 강남에다 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남 빌딩의 일부를 빌린 모양인데 보증금 1,000만원을 오늘 이체시켜서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15일 날짜 대변이 보통예금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대변 서울은행 1,000만원. 자, 그러면 차변에 이 보증금을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윤희원씨 뭘로 해야 될까요? 사무실 빌릴 때 보증금 1,000만원 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예금은 대변이고 차변은 뭐가 될까요? 보증금 앞에 두 글자 들어가요. 자산이죠,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지금 차변에 넣는 거야. 보증금 앞에 두 자 들어가요. 무슨 보증금? 임차보증금. 우리가 보증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요,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만기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돈이고 임대보증금은 만기 때 우리 회사가 내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대변, 부채 증가, 임차보증금은 차변, 자산 증가가 된다. 지급할 때,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이 임차보증금은 어느 거래처에서 받아야 되느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강남 빌딩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유형상사는 이날 차변에 임차보증금 강남빌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만 이날 강남빌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강남빌딩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세를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했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자산 증가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 다음에 16일 거는 어떤 거래입니까?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 공짜 돈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에서는 대개 이제 밝혀지면 그때 회계 처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니까 이거 회계 처리해야 돼요. 왜? 자산이 늘었잖아요. 보통예금 계좌에 200이 지금 입금됐어요. 이걸 알았으면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잡냐면은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가수금. 이거는 부채예요. 가수금은 부채다. 자, 그래서 16일 날 보통예금은 증가시키고 가수금은 부채를 대변해서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일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입력한다. 16일 날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에 20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원인을 몰라. 가수금 거래처를 알 리도 없겠죠? 200만 원.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채, 채무는 말이죠. 채무는 이게 거래처를 넣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가수금은 어디서 들어온 것조차도 모르니까 부채지만 거래처를 넣을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거래처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기존 거래처에서 들어왔으면 거래처가 어딘지 알면 담당자가 그 거래처 전화해보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뭐 한국상사에서 들어왔더라 그러면 한국상사 거래처면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200만 원 넣으셨는데 그게 무슨 돈이죠? 물어가지고 회계 처리해야지 그걸 가수금으로 잡아놓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험에 내겠죠. 예, 어느 거래처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어느 거래처에서 들어온지 알면 거기 거래처에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가계정으로 할 게 아니라 정상으로 원래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 하는 것. 자, 이거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른다는 경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일 날 거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 이게 밝혀졌네. 그 200이 안동상사에서 180만 원이 외상매출금으로 들어왔고 계약금이 20만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 20만 원은 이제 새로 계약금을 넣은 거고 우리 회사에 외상해 간 것이 18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갚겠다고 200만 원 넣은 거예요. 예. 신규로 계약금은 이거 새로 받았으니까 선수금으로 하면 되겠고 이건 그냥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하니까 차변에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에 가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수금을 차변에 200만 원을 상계 처리해야 되죠. 자, 17일 날 차변에 가수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두 가지가 됩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꼭 넣어야 되죠. 안동상사라고 그랬나요? 예. 18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계약금이다. 대변에 계약금은 선수금, 받은 거는 선수금. 거래처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안동상사 코드로 102번이에요. 2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0월 18일. 10월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은행에서 자동 이체됐어요. 우리가 카드 이용대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통예금은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다 적으면 되겠고, 이 삼성카드 사용금액을 우리가 그동안 뭘로 처리했을까요? 예,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었어요. 카드 사용한 거. 이 미지급금이 오늘 갚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돼야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카드로 뭘 샀어요. 그러면 그때 미지급금 처리했죠, 대변에. 오늘은 카드 대금이 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와서 미지급금이 부채가 감소돼야 된다. 자, 18일 거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무슨 카드 사죠? 삼성카드.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코드로 150. 대변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19일 거 봅시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기를 카드로 산 거죠. 자,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이건 미지급금이고,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이제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복사기가 이제 회사에 들어왔는데 복사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할까요? 예, 복사기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하면 돼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죠. 네, 임명하겠습니다. 10월 19일 차변의 비품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이 되겠더라. 네, 여러 가지 분계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일 거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해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해도 되겠네요. 취득세. 네. 자, 취득세는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 될까? 금재진 씨. 취득세는 뭘로 하면 되죠? 회계 처리를? 로 하면 틀리죠. 그러면 틀려요. 이 취득세, 취득과 관련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 무엇을 취득했어요? 트럭을 취득했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트럭에 포함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 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가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월 20일 거 출금으로 만약에 한다면 출금해 놓고 차변에 오는 것은 차량 운반구 자산.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예, 운반구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35만 원. 차량 유지비는 차를 구입한 이후에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차를 유지하는 데 뭐가 들어가요?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네. 또 주차하는데 주차비도 들어가고, 고속도로 진입하면 도로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차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자동차세도 내는데 그걸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되나요? 그런데 차를 유지하는데 물론 자동차세 들어가죠. 또 차량의 보험료도 들어가죠. 그건 따로 해요. 보험료는 보험료로, 자동차 보험료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내는 것은 세금과 공과로. 아시겠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거 전부가 다 차량 유지비는 아니다 이거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로, 그건 별도로. 그 외에만 다 차량 유지비. 그런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다 차량 운반구. 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면은요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 자동차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것만 드리면 되나요? 아, 영업사원이 등록세가 있습니다. 30만 원 등록세, 아니 취득세. 그리고 등록하는데 10만 원 들어가요. 예. 취득세는 세무서, 아니 시청, 이거 시청. 예. 취등록세 다 시청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세라고 또 있어요. 등록세, 자동차 등록하는데 또 자동차를 사면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을 사야 된대. 채권. 근데 채권을 얼마치 사야 됩니까? 50만 원어치 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만 원 그 채권 사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 쭉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나 채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되파는데 45만 원이면 되팔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는 건 50만 원에 사지만 그걸 지금 당장 팔려면 4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4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는 꼴이 되죠? 50만 원에. 그러면 5만 원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영업사원한테 5만 원 줘야 돼. 그거 사가지고 팔아주세요. 예. 그러면은 5만 원. 예. 5만 원이 필요하겠죠? 50만 원에 사가지고 45만 원에 팔면 5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 5만 원이 뭐예요? 예. 채권 사면서 손해본 거예요. 그게 다 더해지는 거야. 차값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채권으로 인한 손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더해진 거. 이 합계가 뭐예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일 날 거. 예,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 그 다음에 21일 거 보겠습니다.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구입했어요. 예, 이거 자산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박민영 씨. 계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프로그램. 비품이다. 프로그램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이렇게 비품이 이렇게 컴퓨터, 예,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나요?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개념 과목이 뭐가 될까요? 예, 이런 개념 과목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개념 과목을 써야 되면, 자, 그러면 21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소프트웨어 자산 처리 400,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400 이렇게 해라.
자, 22일 거 보도록 하죠.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도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 지급한 것이 있고 당좌수표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지금 발행했나요? 아니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그냥 준 건가요? 발행했죠? 네. 그러면 당좌수표 발행할 때 우리가 이거 대변에 개념 과목 뭘로 처리하죠? 응?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하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대변에 이건 현금이죠. 자, 대변은 결정 났네. 대변은 당좌예금과 현금이에요. 네. 당좌예금으로 3천만 원, 현금으로 110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은. 자, 차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뭘 샀어요? 이거 3천만 원은 뭘 산 겁니까? 토지 샀죠, 토지. 예. 왜 토지를 샀어요? 건물 지으려고. 건물 지으려고.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 신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만약에 토지를 샀다. 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기업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사용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토지를 샀어. 그거는 투자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투자 부동산은 아닙니다. 토지라는 유형자산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3천만 원에다가 여기 110만 원이 다 더해져야 돼요. 이 110만 원 모두가 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다. 중개수수료며 취득세 전부 다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입력하세요. 22일 날 차변에 토지가 3,11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3천만 원,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차대변이 딱 정리가 돼야 되죠. 예? 다음은 20. 네. 투자예금은 은행 안 적어놔도 되는 건가요? 거래처에? 아, 네. 감점. 네, 넣어야 됩니다. 당좌예금, 네, 보통예금, 정기예금, 모든 예금과 관련된 개념 과목 전부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네, 잘 봤어요. 자,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니까 여기를 국민은행으로 걸어야 돼요. 국민은행 넣어야 됩니다. 네, 깜빡했습니다. 네, 그 100점 맞기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 긴장을 놓치면 이게 틀려요. 자, 이제 23일 거 보겠습니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조회하라는 말이 없어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0월 23일 날 거래처 나약상사가 파산이 일어났대. 돈 받긴 틀렸어요. 그래서 상의한 결과 대손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까야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월 23일 날 날짜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봅니다. 10월 23일 현재 무엇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따로 있는 것이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만 봐야 돼요. 그랬더니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라도 상계해야죠. 나머지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이거예요. 단기의 비용은 대손 상각비. 예.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부터 대변에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까요? 자, 일반전표에 가서 23일 날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나약 상사 얼마가 못 받게 됐느냐?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50만 원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합니다. 자,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은 이 번호의 다음 번호다 이거예요. 109번 50만 원 아까 확인했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 150은 뭐가 되겠어요? 단기의 비용,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800번대 거 고르세요. 835네요. 835 대손 상각비. 판매관리비인 대손 상각비 15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24일 날로 넘어갈까요? 자, 24일 거 보니까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네, 위에 거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파산이 됐고 밑에 거는 대여, 빌려준 회사, 돈 빌려준 회사가 망했어요. 파산. 그래서 회수불능으로 확인됐으면 여기도 대손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대손 충당금 조회라는 말 위에서는 있었는데 없다 하더라도 조회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10월 24일자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 10월 24일자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볼 때 없었어. 보니까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미처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기 결산할 때. 그러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단기 비용의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의 대손을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 상각비인데 대여금 장기든 단기든 대여금을 대손 처리할 때는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건 판매 활동이 아니야. 그래서 835번을 쓰면 안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이 달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변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4번 대변에 4번이란다. 24일이죠? 24일 4번 대변에 단기 대여금
114번이죠. 거래처가 어디 겁니까? 부실 상사. 네. 500만 원. 자, 이제 차변의 비용 처리하는데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처럼 835번으로 비용 처리하면 틀린다 이거. 대손충당금이 일단 없으니까 전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835번이 아니라 기타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기타자 들어가는 개념 과목 중에 934번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죠?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예,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걸로 처리합시다. 500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예. 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갑자기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잘 모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었나? 예. 오늘 있었어요. 분명히. 예. 뒤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이게 귀한 문제예요. 예. 많이 안 나오는 문제가 귀한 문제다. 자, 그 다음에 25일 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2번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차변의 입금이 현금이니까 대변을 뭘로 하느냐? 대변이 수익이죠.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개정 과목에.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창고가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신사라는 회사에다가 창고 건물을 임대해 줬대요. 그리고 10월달 한 달치 임대료 오늘 25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전표로 하거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하거나. 자, 나는 입금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5일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5일 2번 입금.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것은 임대료 904번.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임대료 904번.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니까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료는 수익 발생이에요. 2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다 이거예요. 다음에 26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말이죠. 기부하였답니다. 기부. 네. 이게 이제 아주 귀한 문제. 바로 적용을 반드시 채점하겠다고 앞에서 실무 수행 시 유의사항이 나오는 거. 이게 적용 채점하겠다는 바로 그거예요. 상품을 기부했으면 상품이 대변에 가죠. 우리가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상품을 매입했을 때 차변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이 가는 경우는 상품을 가지고 기부했거나 상품으로 복리후생으로 썼거나 상품을 비품으로 돌렸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품이 대변에 가는 그런 경우는 적용을 반드시 넣으시오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매출원가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주의사항이 뭐냐. 자, 그러면 기부금으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변에는 상품이고 이건 이제 대변에 가는 거 이제 얘기했고, 그러면 기부금은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이에요. 영업의 비용이죠. 예. 그런데 금액이 두 개가 있어. 원가로 해야 됩니다. 예. 원가로.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상품 대변에 상품 가는 거, 타계정 대체하는 건 다 원가로 대체해요. 아시겠어요? 예. 비품으로 대체해서 쓴다 하더라도
원가 1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 자, 그래서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 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차변의 기부금인데 영업의 비용이죠. 933 원가로 100만 원. 대변이 상품이라는 거예요. 대변이 상품 146건. 그런데 여기 적요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이거는 채점을 꼭 하니까 적요를 꼭 여기서 번호로 골라야 돼. 8번 타 개념으로 대체 8번 하고 엔터 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귀한 문제입니다. 예. 시험에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습 문제로 별로 없어요. 이게. 귀한 문제 또 하나 있네요. 원가를 적용한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 27일 거 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고, 차변에는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죠. 예, 우리가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겠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27일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931번 코드 하나밖에 없죠. 이자 비용은 12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은행을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서울은행 12만 원.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28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예.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는 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차변에 갈까요? 대변에 갈까요? 예, 차변에 와야죠. 그래서 요 525만 원이 차변에 오는 것이고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대변에 가는 건 이것과 이것이 대변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단기 대여금 대변에 가고 이자 수익 대변에 가고 받은 이자는 수익, 이자 수익,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월 28일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525만 원이 들어왔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0. 근데 이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를 꼭 찍어주고 와야 돼요. 안동 상사에 빌려준 거죠. 안동에 대여한 걸 500만 원에다가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받은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901번. 예, 25만 원 이자 받았다. 자, 기타 거래의 마지막에 애가 되겠네요. 안동 상사에 대하여 안동 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잔액 25만 3천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네. 원래 이자를 들어올 때요.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28일 거 문제도 안동상사에서 525만 원을 원래 다 안 줍니다. 예. 500만 원은 원금이니까 주지만 25만 원은 뭐예요? 이자돈이잖아요. 이자. 그럼 그 이자에서 세금 떼고 줘야 돼요. 그리고 안동상사가 그 뗀 원천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 날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게 원천 징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자, 그래서 이제 안동상사가 이랬잖아. 안동상사에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오늘이 이자 받는 날이에요. 매월 받기로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자 30만 원을 받는 날인데 46,200원을 계산하니까 이게 세금이래. 그래서 그걸 뗀 나머지 25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귀한 문제였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회사가 무슨 회? 법인이죠? 주식회사 유형상사예요. 자, 주식회사 유형상사. 법인이 원천 징수를 지금 당한 거죠. 예, 원천 징수를 당했어요. 법인이. 그러면은 지금 안동상사 입장에서는 이 46,200원을 예수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이자에서 뺐으니까, 우리 회사 이자 소득에서 뺐으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했을 텐데, 그럼 우리 회사는 이걸 뭘로 처리하냐 이거예요. 원천 징수 당한 거. 이거 진짜 귀한 문제예요.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은행에서 보통예금 이자, 아직 보통예금의 이자 거의 없죠. 정기예금을 찾을 때 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것도 선납세금. 이거는 은행은 아니지만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데 거기서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것도 선납세금. 이거 아주 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예, 요 선납세금이 자산. 세금을 미리 냈다. 원래 법인은 세금 언제 내는 거예요? 결산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결산 끝나고 3개월 내에. 그런데 미리 낸 거예요. 원천징수. 예, 그래서 나중에 결산 끝나고 세금 낼 때 요거 빼고 냅니다.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 그래서 결산 때 어떻게 해요?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잖아요. 결산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결산에 대한 공부할 때 법인세는 선납세금을 미리 조회해가지고 선납세금 있으면 수동분계로 말이죠.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걸 먼저 하고 그걸 뺀 나머지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법인세로 입력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이거 빼고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자, 차변의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법인이 원천징수 당했다. 선납세금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런 경우. 이자 받았을 때 세금 떼이는 거. 은행을 통해서 떼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거래처에 대여금을 주고도 떼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3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이자 30만 원은 대변에 가서 이자 수익으로 갑니다. 이자 수익. 그쵸?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30만 원 대변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차변에 오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선납세금 46,200원 자산 증가에 25만 3,800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보통예금으로 자산 증가된 건 25만 3,800원. 이렇게 차변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정리되죠? 네, 그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대변부터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자, 29일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 30만 원이었죠? 3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차변에 이게 보통예금으로 다 들어오지 않고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얼마? 46,200원. 이것은 법인은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이거.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46,200원. 그리고 나머지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증가한 거죠.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금액이 253800. 네, 아주 귀한 문제예요, 이거. 자, 우리가 유형 상사에서 지금 문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은 이게 분계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분계 연습, 분계 연습, 굉장히 많은 분계 연습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